가게 직원은 내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나는 뒷걸음질 쳤다. 오지 마. 나 너하고 함께 할 수 없다고. 남자는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남자는 나를 사랑으로 안아줬다. 사모님도 이거 원하고 있지 않아요? 나는 손을 막을 수 없었다. 남자는 따뜻한 손으로 내 볼을 어루만지고 있다. 그 손길이 기분 나쁘지 않다. 싫다고 하고 싶지만 내 마음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여기는 남편 가게인데 누가 볼까봐 무섭다. 여기서는 안 돼. 내가 단호하게 말하자 남자는 내 손을 잡고 밖으로 끌고 왔다. 가게는 바빴다. 아무도 우릴 보고 있지 않았다. 어디로 갔으면 좋겠어요? 남자는 상냥하게 질문한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이것 또한 바람이기 때문에. 남편의 외도를 잡으러 왔다가 정작 내가 다른 남자에게 위로받고 있다. 따라갈게. 나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남자는 진지하게 나를 바라본다. 잘생겼다. 내가 본 어떤 남자보다 더. 키도 컸다. 모델처럼. 어떤 말을 해도 용서가 될 것 같았다. 남자는 여유로웠고 자상했다. 남편의 직원이면서 나를 보통 여자처럼 대했다. 오히려 그 모습이 더 끌렸을지도 모르겠다. 대부분 이렇게 하지 못한다. 사모님이란 걸 알면 쩔쩔대기만 할 뿐이었다. 우리는 익숙한 건물 앞에 섰다. 들어갈까요? 싫으시면 돌아가고요. 남자는 나를 배려하는 듯한 질문을 했다. 지금이라도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있다. 나는 제 발로 들어갔다. 미쳤다. 드디어 나도 미친 거다. 남편의 그런 모습을 봤으니 나도 미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계속 합리화했다. 이건 남편에게 주는 벌이라고. 자신의 아내가 직원하고 놀아나는 걸 알 리 없는 남편. 속으로는 통쾌했다. 그리고 무서웠다. 이 남자가 언제라도 남편에게 일러바칠까봐. 멈추기엔 늦었다. 우리 둘은 사랑을 나눴다. 외로웠다. 남편의 잦은 외도로.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남자밖에 없다. 안녕하세요. 썰언니 사연 라디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실 거죠?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를 설명할 때가 됐다. 나는 경기권에 사는 30살 주부다. 남편은 가게를 운영한다. 소개팅으로 만난 남자이다. 처음 봤을 때만 해도 순진해 보이는 남자였다. 어떠니? 괜찮니? 성실하다곤 하는데. 엄마가 물어봤다. 네, 뭐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아요. 나는 둘러댔다. 사실은 내 마음엔 들지 않았다. 난 자기 줏대 없는 남자는 싫다. 리드해줄 수 있는 남자가 좋지. 그래도 엄마가 주선한 소개팅인지라 몇 번은 더 만나야겠다 생각했다. 얼마 뒤 연락이 왔다. 소영씨, 내일 시간 되세요? 남자는 쑥맥이었지만 진심이었다. 나이도 결혼 정년기였고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었다. 나를 좋아해주는 남자라면 시집 가야 될 때이다. 여기서 나이를 더 먹으면 좋아한다고 말해주는 남자도 없을 뿐더러 나이가 부담스러울 테니 외모도 지금이 가장 물이 올랐다. 피부는 조금 처졌지만 화장만 한다면 남자들은 눈치채지 못한다. 나는 오랜만에 꽃단장을 하고 나왔다. 남자는 나를 웃으면서 반겨줬다. 해실해실 웃는 모습이 나에게 빠진 게 분명했다.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혹시나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줄 알고 걱정했어요. 남자는 말했다. 나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어쩌겠나.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중에 제일 정상인 것을. 그렇게 시댁에도 방문했다. 남편 집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부자였다. 마당이 있는 집이었고 마치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말이다. 시어머님도 고풍스러운 느낌이 났다. 대충 걸친 옷만 해도 비싸 보였다. 시어머님은 나에게 잘해줬다. 참한 여자라면서 민수한테 시집 오면 잘해줄게 라고 하셨다.
나는 철석같이 믿었다. 우리는 결혼했다. 나는 좋은 아내를 연기하고 있었다. 남편도 의심하지 않았으니 우리 둘은 행복했다. 나와 결혼한 뒤 남편은 사업을 시작했다.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는 몰랐다. 남편은 그냥 가게를 운영한다고 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구경을 하고 싶다고 해도 구경시켜주지 않았다. 내가 의심할 때마다 순진한 표정으로 자기야, 나 의심하는 거야? 나 자기밖에 없는 거 알잖아. 라고 했다. 순진한 얼굴로 말하는 남편. 뭐, 가게를 운영하는데 별일이야 있을까 싶었다. 결혼하고 나서도 시어머니는 변함없이 잘해줬다. 걱정할 게 하나도 없었다. 남편이 점점 집에 오는 시간이 늦어진다는 걸 빼고는 남편이 집에 없는 날이면 나는 혼자 있었다, 집에. 너무나 외로웠다. 이것도 한두 번이어야지. 남편은 맨날 늦게 들어왔다. 남편은 왜 늦게 들어왔냐고 하면 가게 일이 바쁘다고 했다. 그래도 새벽까지 할 일이 많냐면서 따져 물었다. 당신이 일하는 거 아니잖아. 집에 왔으면 좀 쉬자. 라면서 오히려 역정을 냈다. 조금은 미안해졌다. 돈을 벌어오는 남편인데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닌가 싶었다. 남편을 위해 야채 주스도 갈았다. 이럴 때일수록 내조를 잘해야 한다. 나이도 30 중반이 다 돼간다. 여기서 이혼을 하면 평생 혼자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다. 남편 집도 잘 살고 내가 할 건 좋은 아내를 연기하는 것뿐이다. 그래도 궁금해졌다. 도대체 어떤 가게를 하기 때문에 매일 새벽에 들어오는 거야? 나는 대충 술집을 하나 보다 했다. 시내에 술집은 새벽까지 운영하니까 그래도 사람을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궁금함을 참지 못했다. 나는 출근하는 남편을 뒤따라갔다. 물론 들키지 않도록 선글라스를 꼈다. 남편은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다. 차를 타고 이동했다. 나는 서둘러 택시! 택시! 택시를 잡았다. 저 차 좀 따라가 주세요. 택시 아저씨는 알겠다고 하고 차를 추적했다. 도착한 곳은 술집이 아니었다. 평범한 노래방처럼 보이는 곳이었다. 남편은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여자가 한 명, 아니 2명이나 있었다. 같이 일하는 직원처럼 보였다. 남편은 거리낌 없이 여자를 대했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듯 보였다. 난 충격을 먹었다. 그렇게 순진하던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였다. 나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남편은 휴대폰에 내 이름을 보고서도 무음으로 바꿨다. 나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났다. 지금이라도 쳐들어가서 머리채를 붙잡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 그렇게 한다면 위자료도 못 뜯어낼 게 뻔했다. 중요한 건 심증이 아닌 물증이었다. 나는 남편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어디 보자. 오늘은 어떤 여자니? 가장 신기했던 건 여자들이 매일 바뀐다는 점이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참. 멀리서 바라봐서는 한계가 있었다. 남편이 노래방을 나오고 나서 나는 위장을 한 뒤 가게로 향했다. 거기서 봐서는 안 될 사람을 봤다. 바로 시어머님이었다. 나는 바로 숨었다. 왜 숨었는진 모르겠다. 그저 내 몸이 반응했을 뿐. 시어머니가 왜 여기 있지? 하마터면 여기 온 걸 들킬 뻔했다. 나는 급한 마음에 살짝 열려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 방엔 남자 한 명이 있었다. 잘생겼다. 연예인을 해도 될 정도로. 누구? 아, 새로운 여자인가? 남자는 내가 여기서 일하는 직원인 줄 착각했다. 음, 몸매는 좋은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가리고 있어요? 일로 와보세요. 소파 옆을 툭툭 치면서 앉으라고 했다. 나는 들키지 않기 위해서 남자 말대로 했다. 남자에겐 짙은 향수 향기가 났다. 가까이서 맡으니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다. 어디서 온 몇 살이야? 나는 거짓말을 했다. 남자는 믿는 것처럼 보였다. 대충 이제 알 것 같았다. 남편이 물장사를 하는데 시어머님도 같이 하는구나. 충격적이었다.
왜 나랑 결혼했는지는 아직도 알쏭달쏭했다. 남자는 자기 일에 충실하고 있었다. 나를 꼬드겨서 술을 시키게 하려는 듯했다. 외로워서 온 거지? 내가 달래주는 건 잘하는데. 남자는 프로였다. 이 가게의 매출 1위라고 했다. 남자는 경험이 많았고 나는 경험이 없었던 터라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녔다. 가게는 엄청나게 컸다. 방이 어림잡아도 20개는 넘어 보였다. 남자가 선을 넘으려 했다. 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나 여기 사장 아내예요. 그만하세요. 남자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흥미로운 듯 내 얼굴을 쳐다봤다. 여기까지 왜 오신 거지? 설마 남편 몰래 오신 거예요? 하고는 깔깔 웃어댔다. 설마 남편이 무슨 일 하는지도 몰랐어요? 무슨 일 하는데요? 여기 대체 뭐 하는 곳이에요? 나는 쉬지도 않고 물어봤다. 남자는 숨길 생각은 없어 보였다. 딱 보면 몰라요? 여기 무슨 곳인지? 말해줘요. 모르겠으니까. 나는 울먹거리면서 말했다. 사실은 나도 이미 눈치채고 있었을지도. 남자는 그제서야 입을 열기 시작했다. 이제 확실해졌다. 남편은 포주였다. 여자를 캐스팅하고 직접 경험하고 현장에 투입시키는. 그럼 실제로 해본다는 말이에요? 그럼요. 사장님이 워낙 꼼꼼하신 성격이라 직접 안 해보고는 안 뽑으시거든요. 여기는 고위 정치인들도 상대해야 돼서 심사가 빡세다고요. 나는 실소가 나왔다. 그럼 그 옆에 나이 든 여자는 뭐 하는데요? 아, 그분이 원래 사장님이었는데 얼마 전엔 바뀐 거예요. 남자들은 그 여자한테 시험을 받아야 되거든요. 뭐 말발이나 스킬이나 뭐 아실 건 다 아시죠? 남자는 아무렇지 않게 믿지 못할 말을 쏟아냈다. 내 머리로는 이게 이해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아마 지금도 테스트 중일 텐데? 사장님이 테스트하는 방이 1번 방이거든요. 한번 구경하실래요? 좋은 구경일 텐데. 들키면 어쩌려고 싶었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다. 따져 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 남자와 함께 1번 방으로 향했다. 이게 웬걸. 남편의 얼굴은 볼 수 없었다. 그저 남편의 뒷모습만 보일 뿐이었다. 나는 소름 끼쳤다. 그리고 도망쳤다. 이 가게에서 1분이라도 더 있고 싶지 않았다. 남자는 따라 나왔다. 그리고 휴대폰 번호를 줬다. 불쌍해 보이시는데 나한테 말하면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가게로 향했다. 나는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집으로 향했다. 그리고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남편은 오늘도 새벽 늦게 들어왔다. 말해야 했지만 입이 도저히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시어머님에게 향했다. 평소에도 친절했던 시어머님이 얼면 이해해 줄 것 같았다. 어머님, 민슬 씨 일하는 거 봤어요. 어머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를 쳐다봤다. 그리고는 웃음을 터뜨렸다. 어머, 너는 남편이 일하는 곳을 몰래 찾아간 거니? 가증스럽기도 하지. 그리고 돈 벌어다 주는 남편을 그렇게 의심하면 되겠어? 어머님은 이미 알고 있었다. 남편이 포주로서 여자들을 테스트해 한다는 사실 말이다. 나는 거기까지는 모르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저 남편에게 일을 물려준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 너는 아내가 될 자격이 이렇게 없니? 아내가 됐으면 남편이 무슨 일을 해도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요즘 애들은 말이야, 참. 어머님은 혀를 차셨다. 친절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저 내가 나쁜 아내라고 매도할 뿐이었다. 나는 터져나온 울음을 멈출 수 없었다. 순진하고 나만 사랑해줄 것 같은 남자와 결혼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순진한 척을 하는 남편, 친절한 척을 하는 시어머니. 지옥. 맞아, 이곳이 지옥이었다.
지금 이렇게 이혼한다면 나한테 남는 건 지금 거울로 보이는 30줄 넘은 여자일 뿐이었다. 시모에게 된통당하고 집을 나왔다. 남편에게 날리지 않을 테니 알아서 처신 잘해! 시어머니의 마지막 경고였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이 들었다. 일단은 남편에게 비밀로 했다. 내가 남편의 뒷모습을 본 사실 말이다. 남편은 똑같았다. 늘 해실해실 웃고 있었지. 가증스러운 가면을 쓰고 말이야. 나는 복수를 다짐했다. 두고 봐, 한번. 나는 외로웠다. 남편은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때 남편 가게 직원에게 연락했다. 단지 위로받고 싶었다. 신호음이 울리기도 전에 남자는 연락을 받았다. 전화하실 줄 알았어요. 뭐 도와드릴까요? 남자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전화를 받았다. 거기로 갈게. 나는 남편에게 복수하고 싶었다. 그래서 가게로 향했다. 그런데 남편은 보이지 않았다. 남자는 사장님이 다른 곳 일을 보러 갔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내가 다짐한 복수가 물거품이 된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남자는 내 손을 잡고 방으로 끌고 왔다. 난 힘없이 그 손을 잡고 있었다. 따뜻하죠? 잠깐 이렇게 있어요. 남자는 날 안아주었다. 그저 안아주기만 했을 뿐인데 위로가 됐다. 난 남자에게 입을 맞췄다. 하지만 여기까지였다. 더 이상 간다면 난 남편과 똑같은 사람일 뿐이었다. 지금부터는 아까 처음 말한 내용하고 이어진다. 남자 직원은 이제 대놓고 나에게 연락을 한다. 남편은 가게 일로 집에 늦게 들어오는 시간이 많았다. 이 남자 직원을 정보원 겸 쓰기로 했다. 이혼할 땐 물증이 필요했으니까. 그런데 우린 너무 가까워졌다. 이 사람은 나를 소중하게 대해줬다. 돈 때문에 접근한 게 아닌 것처럼. 나는 푹 빠져버렸다, 이 남자에게. 문 열어요. 사장님 오늘 바쁘다. 이젠 우리 집까지 찾아온다. 왜 여기까지 와? 들키면 어쩌려고. 남자는 어서 열라고 문을 두드린다. 오늘만이야? 오늘만? 남자는 들어와서 나를 꼭 안는다. 난 거부할 수 없다. 그리고 남편과 쓰던 안방으로 향한다. 남자는 나를 꼭 안고는 귓속말로 나를 위로해준다. 나는 아무 말 할 수 없다. 나도 즐기고 있으니까. 남자는 따뜻하고 자상했다. 남편에게 느껴보지 못한 감정들이었다. 이 남자가 진심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느끼는 감정은 진짜였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하지만 감정에 충실하고 싶다. 그런 말이 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남편이 나에게 잘못을 고하기 전까지 나도 내 마음대로, 내 몸이 이끄는 대로 할 것이다. 점점 힘이 빠져간다. 남자가 나를 꼭 안아준다. 그때 비밀번호 소리가 들린다. 남자를 황급히 옷장 안으로 숨긴다. 옷 매무새를 정리하고 남편을 맞이한다. 오늘 빨리 왔네? 머리가 엉망이다. 남편은 신경 쓰지도 않았다. 아니야, 다시 나가. 가지러 올 게 있어서. 별일 없지? 머리가 왜 그래? 아이, 별일이 뭐가 있어. 빨리 들어오기나 해. 아까 자서 그래. 괜히 화를 내본다. 남편은 다시 나간다. 나와도 돼. 남자는 다시 나와서 하던 거를 마저 한다. 나는 가슴이 아까보다 더 빠르게 뛴다. 들킬지도 모른다는 이 느낌. 나쁘지만은 않다. 아쉽네. 이 방까지 들어왔으면 우리 들켰을 수도 있는 건데. 됐고, 아까 하던 거나 해줘. 남자는 다시 나에게로 향한다. 이 남자는 다르다. 술배로 가득 찬 우리 남편과는 복근이 손에 닿았다.
온몸이 탄탄했다. 우리는 함께 쓰러졌다. 남편과 함께 있던 그 곳으로.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썰언니의 사연 라디오 좋아요와 구독 해주실 거죠? 감사합니다.